안녕하세요. 안녕. 이남결생의 남편입니다. 와이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탄이 끝났고 1탄에서 이제 진단을 정확히 어떻게 받았는지를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그거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명은 C19 맞지? 네. C19. 아무튼 직장과 구불 결장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이었던 것 같아요. AV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마 그 항문에서부터 몇 센치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그게 15cm 위치. 그러니까 딱 직장암이랑 결장암의 그 경계, 직장이랑 결장 딱 사이부터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한 5cm 정도가 암세포로 막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간에 S6 위치 한 군데였어. 한 군데는? 하나는 혈관종이었고 S6 위치에 그 한 3.5cm 정도 되는 암세포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난소가 12cm 정도, 왼쪽 난소가 12cm 정도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왼쪽 골반에 복막이죠? 왼쪽 골반 복막에 두 개. 뭐가 좀 보인다.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센치로 나올 정도는 아니고, 네, 뭐가 좀 있다. 그래서 PET-CT에서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고, 반짝반짝. 그래서 결국은 대장 원발에 세 군데, 간, 난소, 복막, 전이. 아주 많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최종 병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때 PET 사진을 옆에다가 띄워보겠습니다. 네, 아저씨. 네. 우리가 진단을 9월 6일인가 7일인가에 받았고 병원을 가는 게 9월 2일인가 3일 처음에 병원을 갔죠. 9월 달 동안은 회사를 안 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그렇지. 그때가 안식 휴가 년도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식 휴가를 2주를 쓸 수 있는데, 네, 원래 여행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취소가 되고 11월에 여행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취소가 되고, 그 9월에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서 그때 또 추석도 껴있고 이래서 거의 3주를 맞아요. 저희가 그냥 이거에 올인하면서 올인. 병원들을 다 찾아다니고 이렇게 몸 관리하고 오빠가 내 밥 차려주고 맞아요. 맛있는 밥을 같이 운동 차렸어요. 다니고 이것만 계속 맞아요. 했어요. 왕창 부셔 다 부셔 엄청 집중해서 그때 병원 찾아다니는 거에 엄청 집중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지난번에 이제 최종 진단을 받고 혈견서랑 네. CD를 다 구워가지고 네. 이제 국립암센터를 나옵니다. 떠납니다. 국립암센터 바이바이. 국립암센터 떠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친척 집에 가가지고 전화를 5만상 돌립니다. 거기서 좀 하루 지내면서 모든 병원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죠. 남편이 남편이 5만상 전화를 돌렸습니다. 저를 살리겠다는 의지 하나로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되는 진료 좀 잡아달라. 맞아요. 매일매일 전화를 해서 취소 자리 없냐고 5를 다 전화를 해서 계속 연락을 했죠. 그때 근데 그 아직 의료 파업 여파가 있어서 맞아요. 서울대병원이랑 분서대랑 아주대는 신환 진료를 아예 안 받는 상황이었고. 그랬군요. 네, 그래서 다 나머지 신환 받는 데는 다 계속 전화를 했어요. 맞아요. 홍천세브랑 아산이랑 삼성이랑 성모랑 용인세브란스 이렇게 다섯 군데 예약을 했어요. 신촌에 가서 엄청 젊은 교수님이셨어요. 엄청 젊은 교수님이 되게 친절하셨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전에 첫 진단 받을 때 듣지 못했던 내가 어디에 전이가 돼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CT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고, 뭐 대장암의 항암제를 어떤 걸 쓰고 뭐 면역 항암제는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에 따라 쓰고 이거를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암이 잘 들면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셨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산부인과도 가서 그렇죠. 우리가 그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애기도 없고 그래서 산부인과 협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산부인과에 가서 뭐 난자 동결을 시킬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난자 동결도 할 시간도 없었어요. 너무 급박했습니다. 너무 급박해서 난자 할 수 동결을 없었어요. 난자 동결을 할 시간이 있으면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면에서. 근데 뭐 지금 그럴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었어요. 뭐 여유가 없었죠. 빨리 항암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항암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아예 안 하기로 하고, 그리고 예방접종을 맞았죠. 신촌 세브란스에서 굉장히 잘해주신 거는 그렇게 산부인과 협진도 해주시고 감염내과 협진해 주셔서 예방접종도 다 맞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당일에 그걸 다 돌았어요. 다 하고 감염내과 가서 예방접종 3개를 한 번에 받았어요. 한 방에 빠바박. 그 대상포진 싱그릭스랑 그리고 폐렴이랑
그리고 그 100일의 파상풍 뭐 그거 하나 묶여 네. 있는 거 그렇게 해서 3개 뭐 왼쪽에 2번 오른쪽에 한 방 이렇게 해서 한 하루에 다 맞았어요. 제가 그 한 2, 3일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 고생했어요. 열이 나고 막 온몸이 근육통이 근육통이 시달려서 심했어요. 너무 근육통이. 아팠어요. 예방접종을 맞아요. 그 세다는 예방접종을 3개를 한 번에 맞아요. 맞아가지고. 아주 훌륭했어요. 아주. 근데 뭐 그때 맞아서 좋은 것 같아. 그거는 사실 싱그릭스랑 페렴은 2번씩 맞아야 되긴 한데 여튼 그때 미리 맞아놔가지고 뭐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았어요. 나중에 그때 항암 일정도 잡고 케모포트 심는 그럼 일정도 맞아요. 잡고 왔어요. 맞아, 일정도 잡고 왔고. 일단은 신촌세부가 교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 맞아요. 전에는 굉장히 불안했는데 맞아요. 아 그래도 뭐 항암 열심히 받으면 괜찮겠다 이런.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되게 교수님 중요합니다. 환자가 가장 그 믿을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맞아요.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맞아요. 치료를 또 오래 받아야 되고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자기는. 그래서 신촌이 굉장히 좋기는 했는데 저희 집은 또 경기 남부여서 가능하면은 삼성이나 아산 이쪽에서 받고 싶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더 네. 편하니까 경부 타기가. 네. 그래서 일단은 다른 병원도 가보기로 합니다. 가보려 합니다. 고고싱. 그래서 아산을 갔어요. 그 교수님 이제 다른 의견을 갑자기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술을 먼저 해야 된다. 띠용. 아산에서의 의견은 이 난소는 항암제도 잘 안 듣고 항암을 하다가 이제 터지면 돌이킬 수 없다. 복강 큰일이다. 내에 그 무록이 터지면 그 안에 이제 뭐 염증도 생기고 암 조직들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 수술을 먼저 해야 된다. 대장이랑 난소만. 그렇죠. 근데 이제 아산은 그때 이제 파업 여파로 수술을 도저히 스케줄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산은 도저히 수술 스케줄이 안 나오니 다른 병원을 갔다. 사실 아산을 난 제일 가고 싶었던 것 같아. 아 그래? 왜? 짱이잖아요. 아산은 그래서 그 교수님이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전화를 하면은 무조건 혈종과 사기여서 혈종과로 예약이 무조건 혈종과만 예약이 되는데 그래서 아산 그랬구나. 교수님이 외과 수술을 먼저 해야 된다는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그랬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외과도 예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과가 예약이 됐구나. 어쨌든 다음 삼성 외과를 갔습니다. 삼성 외과를 갔고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수술을 최대한 빨리 막 잡아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도 한 달 뒤였어요. 의료 파업 때문에 수술 날짜 잡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 교수님도 최대한 그 중간에 취소 자리가 나면 더 땡겨주겠다라고 맞아. 얘기해야 할 정도였고 보통 난소 전이가 있으면 수술을 먼저 하는 게 맞기는 하다. 근데 이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니까 우리 병원보다 더 빨리 수술이 되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가라. 근데 우리가 뭐 아직 없다고 했죠. 왜냐면 아산에서도 안 된다고 했고 신촌에서는 항암을 항암 하라고 먼저 했으니까. 하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삼성에서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간도 같이 수술을 할 수 있을지 MRI를 찍자. 맞아요. 그래서 간 MRI 날짜를 다음 날 잡아놓고 그렇죠. 아침 6시인가 막 그때 맞아요, 잡아놓고 맞아요. 그러고 이제 수술 스케줄 수술 날짜도 잡고 왔어요. 그 다음에 용인 세브란스인데 한 일주일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일주일 텀이 있었는데 그 삼성 진료를 보고 내려오는 길에 그렇죠. 맞아요. 그 주차장에서 전화가 옵니다. 용세에서 용세에서 전화가. 내일 아침 9시에 취소가 됐는데 오시겠어요?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가겠다고 하고 가죠. 그때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너무 지쳐있는 상태여서 서울성모도 그 주에 예약이 돼 있었는데 맞아요. 가자고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고 왜냐면 피를 갈 너무 때마다 빨리 빨아야 체열하고 엑스레이 찍고 뭐 하고 검사를 계속 하니까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금식도 계속 하니까 병원 갈 때마다. 맞아요. 제가 너무 기운이 없고 네. 힘들어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성모는 취소를 했고 타협을 받습니다. 네 용세를 대신 가기로 해요. 왜냐면 서울성모는 위치가 또 애매하고 용세가 집이랑 더 가까우니까 용세를 가자.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신촌 세브란스도 킹오포트 시술에 항암하는 예약까지 잡아놨고 아산은 뭐 그렇게 패스가 됐고 삼성도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고 그 상황에서 용인 세브란스까지 갑니다. 그게 약간 뭐랄까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었는데 너무 문어발이어가지고 맞아요. 문어발이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는데 사실은 뭐 자기이고 그 벼랑 끝에 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맞아요. 다른 것들을 신경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만 생각한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뭐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맞아요. 같아. 그렇게 그러니까 뭐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치료 방법이 다 똑같거든요. 나는 좀 특수한 맞아. 상황이었어. 난소전이가 좀 특수한 맞아요. 상황이어서 제가 신촌 두 번째를 먼저 갔는지가 좀 헷갈리는데 아산 갔다가 한 번 더 갔어. 맞아. 아산에서 어떤 교수님이 죄송하지만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고 이제 그 교수님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셔서 다학제 진료를 잡아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다각지 진료가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케모포트를 미루고 왔어요. 맞아요. 두 분 케모포트 시술하시겠습니까 하는 거를 이건 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항암을 먼저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방향이 안 잡혔기 때문에 케모포트를 미루고 왔고 용인 세브란스를 갔습니다. 대장암 명의 중에 한 분이시죠. 네, 그 한 분.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서 퇴직하시고 용세에 계시는 예, 김남규 교수님 진료를 보러 보러 갔어요.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남규 교수님한테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아주 솔직하게 저희 여기 다 갔는데 교수님들 말이 다 달라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뭐가 맞는 걸까요? 라고 이제 했죠. 여쭤봤죠. 아주 멋있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의견을 들으러 온 거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내 의견을 들으러 온 거지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의견이 다 다른 거는 맞는 말이다. 왜냐면은 다 장단점이 있고. 근데 본인 생각에는 본인의 경험으로는 이제 난소가 항암제가 안 듣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듣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듣지는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정도로 터지는 거를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맞다. 그러니까 항암을 먼저 해서 암의 활동성을 좀 죽이고 그러고 수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게 이제 교수님 의견이었고 이제 다른 수술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는 난소가 보통 항암제도 잘 안 듣고 잘 터지는 것도 맞기는 하다. 지금 생각해서 정리해보면 항암을 먼저 하는 게 맞는데 난소가 터질 위험이 있으니 수술을 먼저 하자. 이렇게 의견이 갈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소가 터지는 그 리스크 때문인 거죠. 원래는 항암을 먼저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김남 교수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항암을 먼저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게 좀 놀랍고 되게 좀 그래도 믿음이 갔고 왜냐면 이제 다른 교수님들은 보통 그렇게 여쭤봤을 때 그럼 저희가 다학제를 검토를 해보겠다. 약간 이런 의견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김남규 교수님은 워낙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의 의견을.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김남규 교수님의 의견을 따라 항암을 먼저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김남규 교수님이 또 대박인 게 원래 용세가 그때 신규 환자를 안 받죠. 혈종가가 예약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신규 환자를 안 받으셨는데 저희가 김남규 교수님한테 신규 환자를 안 받더라고요 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 혈종과를 연결해 주시고 그때 이제 상황이 의료 파업이랑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혹시나 이제 용세는 또 혈종과 교수님도 몇 분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신환을 못 받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외과 소견서가 있어서 겨우 외과만 예약을 잡은 맞아요. 거고 혈종과는 예약을 못했는데 지금도 혈종과 교수님 너무 바쁘시고 그때는 저희가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좀 배려를 맞아요. 해주셨고 전화 예약을 할 때 어떤 이야기까지 했었냐면 당신들은 사기고 통상 혈종과를 먼저 가는데 혈종과는 지금 예약이 어렵고 그래서 대장학문외과를 연결은 해주지만 뭐 그게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대장학문외과의 진료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우리는 의견이라도 들으러 가겠다. 의견이라 들으러 가겠다. 그렇게 해서 갔었죠. 어쨌든 뭐든 트라이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때는 뭐든 잡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다 했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을 했죠. 김남 교수님이 혈종과로 넘겨주셔가지고 기다렸다가 케어포트 심고 항암을 첫 항암이어가지고 입원을 해서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았고 입원하고 그 다음 날 첫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토하고 막 난리.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왜냐 그때 간호통합병동 입원해가지고 아침에 깼는데 그 병원에선 그 약을 내 맘대로 먹으면 안 돼. 근데 내가 그때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픈데 진통제 달라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 왜냐면은 처방이 의사 선생님 처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입원해 있을 때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기다리다가 내가 결국 토한 거야. 너무 아파서.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내가 토하고 이러니까 간호 선생님 깜짝 놀라서 일단 그럼 가지고 계신 약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케모포트 신고 나면 굉장히 근육통이 심합니다. 한쪽이. 근데 케모포트 심을 때 그 시술해주시는 교수님이 저한테 김남규 교수님이 엄청 신경 써주고 계시다고 맞아요. 검사 일정이랑 케모포트 시술이랑 이런 거 다 최대한 땡겨서 김남규 교수님이 잡아주셨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여튼 그래서 우리는 용세에서 치료를 시작했다. 치료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2탄 끝. 용세에서의 치료 시작. 자, 앞으로는 예고 3탄의 예고는 치료의 예후 그리고 과정 결과. 그러면은 2탄은 여기까지. 다음에 우리 치료 과정에서 다시 만나요. 얘기해요. 안녕.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내용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난소 같은 경우에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난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첫 번째가 항암이 잘 안 들어요. 복막처럼 보통 난소도 항암이 잘 듣지
않는 편이다.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난소가 빨리 커진다. 난소가 되게 물풍선처럼 안에 물이 차면서 커지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커집니다. 암세포 자체가 그렇게 크기가 큰 게 아니고 그 난소 안에 그 물이 빨리 차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난소가 빨리 커지기 때문에 생기는 특성인데 잘 터집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다가도 터질 수도 있고, 근데 터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복강 내에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대장암 사기는 수술을 먼저 하지 않는 편인데, 근데 이제 난소는 수술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소랑 대장 원발만이라도 먼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덧붙이자면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수술을 먼저 하냐 항암을 먼저 하냐에 대한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두 개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는 거는 없는 것 같고, 대신 이제 최근 일반적으로는 항암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유는 수술을 먼저 하면 이제 앞의 경우에는 수술 날짜를 보통 큰 빅5 같은 대학병원에서 잡으면 한 달 정도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수술이 잡히니까 그 한 달 동안 또 암이 지금 진행성이기 때문에 커지거나 더 퍼질 수가 있어서 그게 또 위험하고, 수술 끝나고 항암을 할 때까지 또 한 달 정도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한 달 사이에 이 암이 수술을 하면 이 공격을 받으면 좀 더 공격적으로 더 퍼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 사이에 암이 더 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암으로 누르기 전에 암이 또 다른 데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보통 자기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수술 부위를 다 완벽히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사이즈도 크고 뭐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위는 살리는 편이거든요. 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냐하면 뒤에 항암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사실 1, 2기 같은 경우에는 간이면 최대한 많이 도려내서 이제 수술한 부위에 암이 검출이 아예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예방적으로 절제를 하는 편인데, 뒤에 항암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절제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항암을 먼저 함으로써 이제 암의 활동성을 좀 죽여놓고, 그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또 좀 쉬었다가 항암을 하게 되면 이제 암이 처음에 막 진행되고 있을 때에 비하면 좀 기가 죽은 상태에서 수술도 받고 또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장점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전이가 많이 돼 있으면 보통 수술을 먼저 권하지는 않으세요.